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평창 최경령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 연휴를 맞아서 김진애 의원님 모시고 우리가 이제 설 때, 추석 때 맨날 하는 이야기가 부동산인데 이번에는 좀 뭐가 좀 패러다임이 바뀔까? 그런 조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 네. 나는 속았습니다. 왜요? 오늘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 내 책 얘기하는 줄 알고 아니, 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가 이토록 저도 서울을 엄청나게 사랑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저 책도 어떻게 보면 같이 저 안에서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당연하죠. 이야기 아, 속에서. 근데 그래도 네. 속았어. 나는 그래서 이번에 최경령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서울답게 네. 야, 서울을 좀 잘 다녀보자 이런 네. 거 하는 줄 알고 나왔더니 저는 뭐 부동산 얘기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한참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고향에서 올라와서 고향에서 살았던 기간보다 한 3배 정도를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네. 18년 동안 고향에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서울이 사실은 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집값이 오르고 저도 이제 뭔가 은퇴 준비를 하자라는 생각에서 경기도로 갑니다. 곧. 네. 예. 아니 아파트를 하나 팔았다 그랬었죠. 그리고 집이 없다 그랬었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 예. 집값 너무 비싸가지고 경기도로 쫓겨나가는 것처럼 나가시네. 그래. 저는 이제 쫓겨나가는 거는 아니고 하여간 정착하려고 어허. 서울 주변에서 정착하려고 나가는데 서울이 정말 살아보니까 아름답고 좋은 도시기는 하더라고. 아니 그래서 예. 제가 그러니까 평생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렇고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서울의 문제는 예. 왜냐하면 지금 집이 부족한 데는 사실 수도권밖에 없어요. 그쵸. 94%밖에 100%가 안 되는 데는 서울밖에 없어. 맞아. 딴 데는 그래도 100%좀 넘어. 넘고 그러니까 110% 정도가 돼야 주택 조금 보급률. 안정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만큼 이렇게 좋아. 근데 문제는 지금 서울에 짓는 건 다 똘똘한 한 채 짓는 거로 가버려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IMF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큰 집 필요 없다. 작은 집으로 가자. 그랬어. 가구도 작아. 그때 그랬습니다. 그랬어. 그래서 그때 25평이 그래서 대세다. 20평대가 예. 더 비싸고 맞아, 40평대는 막 찬밥이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 부동산 거품이 있으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로 똘똘한 한 채에 더 집중이 되면서 맞다. 요새는 완전히 똘똘한 한 채 짓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반대죠. 이 부담 가능한 주택이 없는 거예요. 어포더블 하우스라는 게. 예. 왜냐하면은 근데 서울에 예. 그런 거를 지을 수 없느냐 하면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난이 그거지. 그러니까 저도 평생을 하여튼 그 과제를 갖고 있고 제가 왜 지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5달째 됐는데 예.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때 대통령이 9.17 공급대책 내줬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딱 9.17 공급대책을 보니까 숫자는 화려한데 너무 길어. 이게 되려면 한 5, 6년이 있어야 돼. 최소 공급이다. 최소.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왜냐하면 지금 이 공급 부족 문제가 특히 뭐 오세훈 시장 얘기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더 심해진 겁니다. 예. 왜 심해졌느냐? 왜냐하면 똘똘한 한 채 짓는 거에 민간 시장도 올이네요. 요새는 다. 그러네. 요새는 조그맣게 안 질라. 기다려도 큰 단지로 높이 지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 똘똘한 한 채를 만들려고 그래.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일단 공사비가 무지 올라가요. 요새는 또 왜냐하면 화려하게 지으려고 그러니까 또 공사비가 또 올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관망하면서 업자들도 허가를 받고 나서도 기다려요. 조금 더 있다 해보자. 그러면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때 맞춰서 분양을 어떻게 해보자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착공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인허가는 조금 되는 게 있어요. 예.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착공이 줄어들어요. 근데 아파트는 또 그런 대로 되는데 예. 착공이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연간 서울에서 7, 8만 호가 공급이 됐어요. 지금 작년에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3,000호.
그래. 그럴 것 같더라.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전세 전세 사기. 사기 문제 그리고 어. 요새 또 왜냐하면 이제 비호감이 높아져서 저기는 좀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이제 뭐 좀 있어빌리티를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잘 안 가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신축을 하려고 그래도 왜냐하면 별로 시장이 잘 안 우리 동네에도 막 임대만 사방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안 짓는 거야. 음.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부담 가능한 주택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이 또 흔들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주거 사다리가 무너져 버린 거야. 완전히 똘똘한 한 채에 가서. 그럼 부담 가능한 주택을 아까 공급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서울에. 그래서. 예. 아유 그런 거만 하여튼간에 들어. 아니 그래 확 들어오더라고 그게. 아니 그래서 예. 제가 그래서 저기 위원장 되자마자 예. 그쵸, 솔직히 위원장 특별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예. 뭐 좀 TF를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뭐 다 만들어서 지난 왜 지난번에 왜 공공 부지에 대한 도심주택 공급이 나왔잖아요. 예. 6만 호.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든 것도 이제 나올만 하다 싶어서 청와대 보고를 했습니다. 막 그건 비밀이에요? 비밀이죠. 대비입니다. 근데 이제 대비입니다.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시행이 되면 조금 나아져요? 엄청나게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엄청나. 그래서 제가 물량이나 속도 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량과 속도도 아까 5, 6년도 최소한 그 정도는 가야 되는데 5, 6년도 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것도 다 극복할 수 단지 있는 형식으로 하면 안 돼. 그렇게 좀 크게 짓고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아니라 조그맣게 건축 방식으로 가야 돼요. 약간 좀 그런데. 일본에서 근데 예, 그래요. 약간 그런 것 같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예.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주택 공급이 성공했을 때가 예. 뭐 많이 그 한문도 한문도 교수님 말인데 교수. 딱 예. 두 번입니다. 예. 200만 원 건설 때, 그렇죠. 그다음에 보금자리 건설 때, 그렇죠. 이명박. 그게 왜 그러냐면은 200만 원 건설했을 때 사람들이 그때 아파트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사실 그게 허상이에요. 이 책에 다 써 있는데 거기에서 신도시 5개로 지은 거는 한 30만 원밖에 안 돼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택지 개발들 아파트 단지 뭐 저 개포동에 뭐 이런 데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한 50만 원 지었어요. 예. 그럼 나머지 근데 200만 원을 채웠어. 나머지를 뭘로 채울게요? 뭘로 채웠습니까? 다세대 다 다가구로. 세대로. 그랬구나. 나는 다 아파트인 줄 알았다. 그런 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와, 나마저도 이렇게 생각했네. 그럼요. 그때 엄청나게 다세대 그때는 이제 조그만 필지 개발 구획 정리 사업이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도시도 넓어지고 그러면서 그때 그럼 다세대 다가 그래서 제 표현이 그걸로 개미 군단이에요. 100만 개를 지은 거예요? 120만 개. 120만 개를? 돌았죠. 와. 그것도 5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공룡이나 코끼리만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 개미군단이에요. 개미군단한테 모티베이션과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여건과 그다음에 이런 걸 만들어주면 개미들은 열심히 뜁니다. 조금만 또 더 들어가면 제가 이제 거기까지만 해요. 그래서 아니 주차는 어떻게 할까요? 주차가 제일 궁금해. 그렇죠. 예. 나 이러다가 다 얘기할라. 아니 왜냐면 제가 이러다가 다 얘기할라. 교토 갔다가 아하. 조그만한 집인데 네. 집에 창문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미국식의 이렇게 베이 윈도우 이렇게 위아래도 예, 내릴 예. 수 있는 거. 네네. 야 거기에 네. 차를 놓았더라니까. 네네.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 궁금한 건 다 물어보시고 제가 그런 거 다 해결해서 이번에 보고 놓은 야, 건데.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나? 아니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근데 주차를. 이겁니다. 지금 예. 이제 우리 맨날 예. 다세대 다가고 동네 건축가들이 짓거든요. 예. 동네 건축가들의 민원이 뭐냐면은 제발 좀 이놈 주차 좀 어떻게 평행 주차를 더 맞아. 많이 하게 주차야. 해달라. 왜냐하면 주차 가장 큰 때문에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주차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이제 오토 주차, 그 다음에 로봇 주차 이게 나올 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솔직히 자주식 주차라는 자주식이. 게 예. 이게 쓸데없이 지하를 많이 파고 그렇지. 공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렇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 차 몰고 지하에 가는 거예요. 아, 그 싫어. 야만스러운 거야. 나는 그냥 차 몰고 지하에 들어갈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냐 하면은 저 백화점 무너진 거 있잖아.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아니, 저는 그 악몽 같은 게 생각이 나요. 저는 이제 그냥 보통 이제 영화 그런 영화를 많이 보니까 네. 일단 기분이 안 좋아. 그럼요. 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액션 영화를 많이 보니까. 그럼요. 예. 거기서 뭐가 나올 것 예, 같고 그렇지. 막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게 지금 이른바 AI, 특히 피지컬 AI 시대에 나온 거예요. 와, 오늘 다 말하고 가시는데. 아니야, 다 말하기가 많아 여러 가지가. 오, 좋다. 근데 이거를 이게 상용화도 됐어요. 그리고 일부 백화점에서도 쓰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좀 비싸. 아, 그런가? 근데 이거를 네. 하면은 지하를 그렇게 많이 안 파도 돼요. 안 파도 돼.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되면 예. 말하자면 그냥 집 앞에서 예. 그 말렛 주차하듯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다 놓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다 해놓고. 그렇겠네, 그렇겠네. 그럼요.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은 예. 이제 대기 기간이 한 2, 3분에서 4, 5분이 걸려요. 아. 나오는 얘가 나오는데. 예. 근데 내가 가면은 10분 걸려. 그러네. 그잖아요. 내가 가서 차 끌고 그렇지, 나오려고 그렇지.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요거를 바꿔내는 시간도 걸려서 제가 요번에 제안한 거는 예. 이런 거에 시범주택과 이런 걸 해가지고 법도 바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서 이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제 이거를 전파할 수 있는 법도 만들자. 뭐 요거 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되면 이래서 역시 도시계획 전문가야. 아니 이래서 건축 전문가가 야. 필요해요. 저는 건축을 출발했기 때문에 진짜 너무 좋다. 왜냐하면 도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맨날 제도만 이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건축하는 사람은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실제로 짓고 그러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런 걸 가지고 바꿔낼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러면 진짜 강북 좋아지겠는데? 아니 그러고요. 아니 진짜 그래서 좋아질 것 같아. 아니 강북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강남이 그 멋없스러움이 네. 강북에 대한 저는 아니 아, 그래서 너무 좋다는. 아니 그래서 이제 약간의 힌트를 드리면 예. 지금의 다세대 다가구보다는 좀 더 큰 알갱이가 필요해요. 아. 왜냐하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 다 얘기하면 안 돼. 요도 어. 끝 그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예. 이런 걸 보고 건축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항상 수요가 있을 때 건축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산업혁명이 있고 어. 아파트혁명이 일어났고 예. 그다음에 파리에 예. 그야말로 새로운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새로운 도시, 새로운 건축이 일어났습니다. 바르셀로나도 제국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이 네. 일어났고요. 예. 뉴욕에서도 이른바 그때 막 그 외국의 이민자들 막 음, 들어오고 노동자 많고 막 예. 뉴욕이 세계 도시로 부상하고 막 이러는 와중에 음. 이른바 막 붙여서 짓는 이런 합벽 건축이 아파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필요할 때 그런 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그런 4차 건축혁명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의 도시 문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엔지니어 출신, 공대 출신 도시계획가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요번에 MIT가 허투루가 아니었어. MIT가 허투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MIT가요. 예. 또 다시 MIT로 넘어가 이제는. MIT가 예.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요. 제가 거기서 배운 걸 3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예. 맨 처음에는 design your problem. 디자인. 네가 문제를 디자인하라. 문제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다. 네가 프로블럼을 디자인을 하면 그 프로블럼 안에 이미 해답이 녹아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grounding이라는 게 땅에 발을 붙여라. 뿌리를 내리고 땅에서부터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현장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그렇죠.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것도 영어 앙트프리너십. 아, 기업가 정신. 예.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돈만 벌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서 세상에 전파를 하고
그거 하면서 너도 돈도 벌어라. 그렇죠, 그렇죠. 그거죠. 예. 그게 MIT. 근데 MIT가 실제로 이런 정신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제가 그냥 배운 거예요. 예. 거기에 핵심. 거기에 핵심은 그 대학의 이 핵심. 사람들이 예.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1모, 2모, 3모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걸 배웠는데 MIT에서 그렇게 몇 년 있으면은 그런 게 몸에 배어요. 그렇죠. 얘네들이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왜 여기서 컴퓨터 처음에 뭐 웹이며 이런 게 나왔겠어요. 항상 뭔가 새로운 거. 왜냐하면 이건 호기심과 그다음에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해? 예.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예.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가 예. 이재명 대통령은 MIT 안 가셨어. 그렇죠. 예. 야간 대학 졸업하셨지. 아니죠. 야간 대학 아니었나? 그렇죠. 야간 대학이죠. 중앙대학교 네네. 야간 대학이죠. 대학이잖아. 예. MIT 안 가셨는데 예. MIT의 이 정신을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실사구시 정신이거든요. 예. 이른바 실용 정신이에요. 그리고 실용 정신이고 저는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은 인류애적 정신이야. 세상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거. 기술로 MIT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내가 이 기술이나 과학으로 구원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인류애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거를 예. MIT도 안 가시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14년 전부터 이렇게 딱 눈에 찍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게 배어 있는 사람이야. 실사고시가. 실사고시. 그러니까 아. 정약용 선생도 그랬고 그랬죠. 정조도 그랬고 그랬죠. 세종도 그랬고 그랬죠. 그다음에 노무현도 그랬고 예. DJ도 그랬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엔지니어가 아니지만 필요하면 그래 엔지니어 갖고 그래 돈은 몰라 저기서 가지고 와서 쓰자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아. 제가 이 점에서 제가 하버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요? 죄송스럽지만. 거기 강 건너에 있지 않아요? 아니 바로 옆에 바로 건너 옆에 있고 있어요? 네. 바로 네. 옆에 있어요. 네. 바로 옆에 있는데 뭐 버스 타면 10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버드를 제가 별로 뭐 싫어할 것까지는 없는데 하버드는 그 MIT하고 굉장히 다른 게 하버드는 세계의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대학이야. 그 정신이. 그리고 이 권력을 휘두르겠다. 라고 하는 정신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MIT에서는 노벨상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가령 뭐 크루그만도 MIT 출신이거든요. 폴 크루그만. 예. 네, 그 사람도 MIT 슬로우 매니지먼트 스쿨인데, 맞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온 거고, 예. 저쪽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 대통령이 많이 그러네요. 나오지.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고. 대통령이 많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패권주의를 제가 좀 안 좋아하거든요. 세속의 권력 요구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훨씬 더 자유롭네. 학풍 그러니까, 자체가. 그러니까 MIT는 진짜로 세계애와 인류애와 진짜 권력 의지가 있는 대학이다. 세상을 진짜로 바꾸고 싶어하는 거예요. 제가 자랑 좀 했습니다. MIT 나왔습니다. 박사입니다. 그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여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가다가 방향이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거 안 되면 또 하고 다른 거 하면 되는 따로 거야. 하면 되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실용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거를 우리는 높이 사야죠. 그리고 지금 그게 중요한. 저는 보세요. DJ가 DJ가 그때 와가지고 물론 DJ도 그때 저는 DJ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비교를 하는데 그때 IT를 얘기를 한 거 그 다음에 문화산업 열자 이거 얘기하는 거 솔직히 좀 놀랍지 않아요? 그 연배에 그런 얘기하는 거. 거기다가 저는 솔직히 속으로는 DJ의 부동산 정책을 좀 반대했더랬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부동산이 그때 분양가 풀어준 게 DJ입니다. 그랬죠. 그다음에 취득세랑 뭐 양도세랑 다 완화했어. 왜냐하면 그때는 그 IMF 때였잖아. 경기를 일으키려면 부동산밖에 없는 거야. 어쩔 수가 없었어요. 98년에 그렇게 할 아니 수밖에 그래서 없었어.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속으로 반대하면서 이게 어쩔 수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타워팰리스의 신화가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대신에 제가 이제 그때가 DJ 플러스 공원시장 시절인데 두 그랬구나. 분이 되게 비슷한 성향이야. 신중하고 이런 성향인데 부동산 이렇게 할 수 없다. 하자. 그 대신
대신에 한 게 뭐냐 하면은 그때 처음으로 국민 임대주택을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었군요. 그러니까 네. 물론 그 전에도 임대주택이 이런 건 있었는데 대대적으로 임대주택 공공임대를 일으켰어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민간에 풀어는 주되 네. 우리는 딴 거는 뭐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공임대를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도 항상 정책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지금 검찰 개혁이나 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서로 의견들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항상 원론적으로만 비판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좀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그 대신 뭐 기본 정신을 지켜야 되는 거죠. 시기가 다 다르니까. 시기에 따라서 그거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거. 근데 아. 그것 때문에 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하면 안 돼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 이념에 비춰서는 이거는 하면 안 돼. 아니면 과거의 한 때문에 이놈들은 악마야. 이것 때문에 안 돼. 저는 이런 거에 반대입니다. 지금 딱 좋은 딱 말씀. 부동산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에는 그러니까 한이 좀 서려 있지. 정답은 왜냐하면 한이 너무 서려 있는 거예요. 한이 서려 있고. 그리고 네. 한쪽에서는 탐욕에 그냥 차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이러다 보면 또 문재인 부동산 대책부터 비판하게 되니까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니까 또 제가 문재인 정부 비난한다고 제가 막 뭐라고 그러는 비판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하지만 아니, 저는 근데 그때도 얘기했어요. 그때도 얘기했고. 아니 저도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시절에 비판을 하는 책을 썼었는데 네. 요거는 잘 안 알려진 일화인데 어떤 비서관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드렸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책들도 많이 드리니까. 근데 이거는 뭐 김현미 장관이 읽어봐야 되겠네 이러면서 이렇게 쓱 하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그 메시지랄지 뭐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랄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비판을 했었거든요. 책에서.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해서 또 이제 언론들이 또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X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새벽에 왜 하냐 뭐 그럼 야밤에 할까? 일과 시간에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왜 너무 조급한 거 아니냐 신중하게 하자 너무 몰아치는 거 아니냐 뭐 아니 뻔하지 뭐. 항상 하는 거 하는 거. 우리를 왜 악마화 시키냐 우리라는 거는 이제 강남의 다주택자 네. 이런 걸로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지난번에 11.7 이제 그때 토호세로 서울시 전역하고 수도권을 묶고 난 다음에 굉장히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잘 안 잡혔잖아요. 그렇죠. 또 최근에 와서 꿈틀거리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일단은 좀 이제 약간 잠재우긴 했으니까 공급 대책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사실 정부 내에도 여러 가지 갈래의 방향이 당연히 있죠. 있었겠지.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말하자면 원론파고 실용파예요. 원론 실용파입니다. 원론 실용파. 네,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용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당에서는 항상 지금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세제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공급만 빨리 해주십시오. 선거도 앞두고 재개발 재건축 빨리 해주십시오.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막 혼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솔직히 지금 제가 지금 보면은 이게 다행이기도 하고 조금 어떤 때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솔직히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는 이른바 부동산 헤드쿼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령탑. 국토부는 안 보여요. 국토부 안 보이고 그다음에 기재부도 별로 관심 없고 왜냐하면 딴 게 워낙 많으니까. 그다음에 정책실에도 이 통이 없어요. 부동산 통이. 왜냐하면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수현 딱 있었단 말이야. 그랬다.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그때 정책실장 플러스
그다음에 그 균형발전실장 뭐 어쩌고 해가지고 부동산 통일하는 사람이 좀 있었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약간 걱정이 됐어요. 이게 너무 아무 통이 없어서 이거 뭐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이제 거기를 약간씩 메워주는 게 저는 그게 나쁘지가 않은 게 그걸 메워주는 게 이른바 실용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메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서 네. 물어봐요. 정책실에서 자꾸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대통령도 실용적으로 물어보고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괜찮은 게 상황이 괜찮다고 보는 게 왜냐면은 대통령실에 강력한 사령탑이 있잖아요. 그럼 다 그 사람 말만 들어요. 그건 대통령이 직접 지금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고 있다. 그렇죠. 그게 훨씬 낫다. 그게 상황이. 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대통령의 성격은 어느 한쪽으로만 확 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맞아, 가지를 맞아.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념적으로 막 뭐 하자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실사부시더라고 진짜. 글쎄 정말 예. 그 두들기시거든요. 예, 예. 이쪽으로 가면 뭐 무슨 문제가 있고 어쩌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솔직히 예. 마음속은 뭐 솔직히 기본주택 그다음에 그 이른바 사회주택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건 우리가 다 알죠. 예. 좀 그런 걸 항상 시장에 막 거역하거나 이러지는 않으려고 그렇죠. 드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오히려 괜찮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노무현 정부 때나 저는 솔직히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저는 항상 뭐 주택 전문가, 주택 정책 전문가 또 계속 부동산 전문가 불려가셨지. 불려다니고 뭐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예. 하잖아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예. 그 이념은 좋으나 위에 떠 있었나? 좀 추상적이었나? 왜냐하면 아주 추상적이고 이렇게 예. 현실성으로 왜냐하면 거부감을 주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만약 이렇게 하는 아까 게 그 그라운딩이네, 굉장히 목마다 그라운딩. 그라운딩을 잘 안 하셔. 예. 거기다가 그런 와중에도 예. 이명박 시장한테는 휘둘려. 왜냐하면 그 어. 뉴타운 정책을 막 밀어줬거든 특별법 같은 거로.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막 이율배반적이라서 제가 막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제가 뭐 얘기하면은 그렇지만 하여튼 힘들었고요. 예.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초반에 예.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한다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가다가. 거로 보였어요. 예. 그러더니 예. 갑자기 예. 그 왜 후반기에 과반 의석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여러 가지를 뭐 종부세 막 올리고 왜냐하면 종부세는 나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종부세를 저도 그때 제안을 했었거든요. 내가 제안한 것보다 마지막에 발표한 거 보니까 2배를 올렸어. 하여튼간에 너무 이상한 시간. 왜냐하면 그것도 그러니까 완전히 징벌적이다. 징벌적으로. 거기다가 제가 문재인 저기 중에서 제일 나쁘다고 생각한 게 다주택자를 악마화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나쁜 게 뭐냐면 예. 처음에는 임대주택 장려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악마화해. 이건 뭐하냐. 이율배반 아니냐. 근데 이제 제가 악마화했다라는 건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굉장히 실용적인 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우리 청와대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주택자 팔라고 그러지 않는다. 이 사람들 상황이 되면은 팔게 만들겠다. 그렇지. 이게 맞는 얘기예요. 조건이나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럼요. 예. 그거는 청와대 참모건 장관이건 그렇지. 장남 사람이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도 뒷얘기가 있는데 예. 이게요. 예. 왜냐하면 그때 다 팔라고 그랬잖아요. 다주택 그렇죠, 다 팔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노영민 비서실장도 뭐 팔았지. 청주에 있는 거 안 팔고 뭐 맞아, 팔고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강남 맞아. 거 안 팔고 야단 맞고 막 그랬죠. 그랬잖아. 예. 저도 다세대 주택 다주택자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저도 왜냐하면 저는 옛날부터 갖고 계신 거 워낙 있었어. 공격하면 그것만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근데 저는 거기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연구소나 사무실까지 다 있었잖아. 아니요, 거기. 저는 그냥 예. 직주 근접에 예. 건물 하나입니다. 그냥 그때 지하에 그게 연구소. 지하에 예. 지하에 연구실은 아니고 그냥 예. 사무소. 사무소.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그게 왜 스타트를 됐느냐. 왜 나중에는 가령 아주 이상한 게 아니라 진성준 그때 당시 정책위원장은 예. 1가구 1주택을 헌법에 못을 박자 이런 소리까지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새는 또 홍카콜라가 그 얘기하대. 정말
제가 그래서 그때 열린 토론에서 우리 네. 둘만 1대1 토론까지 했었어요. 네. 일가구 1주택으로 하면은 얼마나 이 세상에 지옥으로 가버리는지 네. 제가 뭐 얘기하고 루마니아에서 이미 한번 저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걸 왜 그렇게 시작이 됐느냐.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에 청와대 안에서의 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 그 저기 어떤 파 요즘 말하는 뭐 어떤 어떤 자주파 동맹파 그런 거 같은 뭐 그런 식의. 그런 식의. 근데 이걸로 공격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논점이 발화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노영민도 스스로 거기에 치여버렸지.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이런 왜냐하면 악순환이 이렇게 돼버리네. 이념적으로 이렇게 해서 너는 이렇게 안 하니까 악마화해버리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다 같이 피해를 봅니다. 논의가 진전이 안 되고 네. 제대로 된 정책이 못 나오고 그다음에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실행도 안 맨날 되는 거네, 그러면 청와대 참모들은 어떻고 국회의원들은 저기 누가 다주택자고 이런 거 밝히고 경실련에서 뭐 명단 발표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쫓아내야 될 사람으로 보고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예. 나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에 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부동산을 이념적인 논쟁으로 만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그랬기 정부는. 때문에 그 종부세를 너무 강화하고 일가구 그러면서도 일가구 1주택에 대해서 너무 그 장특세 이런 네. 것들을 완화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똘똘한 한채 현상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생긴 거예요. 그게 아직도 못 깨고 있습니다. 그 똘똘한 한채 현상은 그냥 대통령이 지금 말하는 그 메시지를 보면 처음에는 다주택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 그 다음에 이제 이 똘똘한 한채에 관해서도 1가구 1주택 뭐 이것도 버틸 수 있을까 이 뉘앙스가 한 번 나왔거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쭉 가다 보면 종부세랄지 재산세 같은 이른바 이제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어떤 OECD 수준의 정상화가 차츰차츰 이루어지는 어떤 로드맵을 혼자 생각하고 있나? 아니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예. 근데 그리고 그런 로드맵은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어요. 예. 로드맵을 해가지고 우리도 OECD 수준으로 가보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자.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를 했는데 예. 실행 방식과 타이밍에서 뭐가 이제 삐끗삐끗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건데요. 지금 대통령이 맨 처음에 다주택자부터 얘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일단 5월 9일 날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4년 동안 계속해서 유예시켰잖아요.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좀 중과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한 번도 실행을 못 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4년째 내내 하는데 그게 5월 9일 날 오니까 그거는 유예할 줄 아냐. 절대로 이번엔 그런 일 없다. 그것 때문에 첫 번째 포문을 여신 그랬죠. 겁니다. 그 메시지가 가장 컸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똘똘한 한 채 그것도 본인이 사실라고 그러는 거 아니면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것도 별로 그렇게 이익이 안 될 겁니다. 이 메시지를 가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그렇죠. 했죠. 그건 그렇죠. 뭐냐 하면은 1가구 1주택이라고 해서 네. 모든 세금을 자꾸 완화를 해주니까 보유세도 완화하죠. 종부세 안 내잖아요. 거기다가 양도세도 뭐 없잖아요. 1가구 1주택에 그렇죠. 대해서. 근데 자기가 살지도 않아. 맞아. 30년 동안 가져 있지만 30년 동안 내내 산 사람들은 이제 물론 있죠. 몇 네. 번들은. 근데 네. 대개는 여기 살다가 얼마큼 되면은 여기 한 20억쯤에 강남에 있는 경우에 한 이혜훈이한테 전세를 주고 나는 10억 전세로 분당에 가서 살고 맞아, 맞아. 이러면서 이거는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주거나 그렇지. 뭐 이러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를 이제 증식해왔죠. 증식하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거가 좋은 거냐. 그런 데는 세금을 그대로 깎아줘야 되는 거냐. 그렇죠.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장특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 감면 그렇죠. 이거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보자. 음.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살든지. 아니 왜냐하면은요 저는요 제가 내내 주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올라가든 아니면 누가 무지무지 비싼 집에 살든 우리는 개념 안 해. 뭐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 예. 하나는 그 사람들이 세금만 잘 내고 있으면 우리 별로 질투 안 해. 그죠? 그렇죠. 배가 안 아파. 그쵸. 저 사람들 저런 데 살면서 세금 잘 낸다. 야, 국가를 위해서 잘 좋지. 일하는구나. 좋구나. 예. 그다음 두 번째, 그 집값이 내 집까지 막 영향을 줘가지고 내가 살 집을 막 더 비싸게 만들어. 이러면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요거 두 가지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비싸봤자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강남에 솔직히 지금 원베일리 뭐 7, 80억. 예. 요번에 뭐 금매 나온 것도 90억짜리도 있더라고. 어우 무서워. 34평이? 그렇죠. 34평. 34평이? 그러니까 전용 25. 90억요? 90억짜리가 나온 게 있더라고. 야, 압구정에. 그 정도로 좋지는 않은데 솔직히.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거는 분명 문제 아니에요. 문제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옆집도 오르고 그다음에 다 오르고 그 대신 이거 보세요. 예. 내게 좀 올라서 좋긴 좋은데 왜냐면 내가 무슨 은퇴할 나이 정도가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그렇죠. 내가 또 이 집 팔고 딴 데 가려고 그러면 똑같이 또 그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냐. 그러니까 집을 깔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풍토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하탄에 우리 여기 이광수나 뭐 맨날 나와서 얘기하는 그거 아닙니까? 저랑 다 생각이 똑같아. 그냥 맨하탄에 무지무지 비싼 월세에 걔네들 살아요. 근데 걔네들은 월세가 비싸도 사는 이유가 수입이 좋아. 맞아. 엄청나게 수입이 좋으니까 그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캐시플로우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지. 그란 말이야. 근데 예. 우리는 이 똘똘한 채 예. 캐시플로우는 하나도 없는 예. 이 은퇴한 부부들이 사니. 맨날 세일 때만 가가지고 그 앞에 하나로마트에서 뭐 이렇게. 그럼요. 그래서 그 원벨리 앞에 그 하나로마트 이틀마다 한 번씩 세일하는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난리.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종종종 거리면서 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옆에서 이유예요. 보면. 왜냐하면 이제 이른바 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보금자리 그 현상이 있어요. 자기 살던 데 산다라고 예. 하는. 그다음에 체면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여기 자기가 산다. 집을 내 여기 산다.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예. 하여튼 나는 또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 그렇지. 그다음에 뭐 하나를 더 주자면 애들한테도 나중에 뭐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겠으나 왜냐하면 애들한테 줄 수 있다는 거를 또 무슨 뭐 미끼를 삼을지도 모르지. 아니 그렇구나. 사돈될 사람들한테도 내 여기 산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요. 예. 그리고 니네들 나한테 잘해. 안 그러면 너 이거 판다. 효도도 내가 유도. 캐시 해가지고 내가 다 쓰고 갈 거다 이러면 안 되잖아. 애들 아니 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예. 이거죠. 왜냐하면 예. 이게 제 친구들 사이에서 강남에 사는 예. 제 친구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동산에 살고 뭐 다 그렇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그런 그 부자들이 많은데 강남에 사는. 근데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부세도 이제 환급도 받고 종부세 환급을 한 1,700만 원 받았더라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종부세가 이게 형해화 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 근데 그게 다 합법이야. 뭐 불법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로 나누고 네, 그런 이유가 다 요새 다 부부들이 절반 나누는 이유가 네. 종부세 피하기 위한 거예요. 예, 그게 다 합법이에요. 물론 우리 여성들에겐 좋습니다. 예. 근데 합법인데 그렇게 돼 있는 거를 굳이 왜 종부세를 놔두면서 네. 뭐 이렇게 할 바에야 종부세를 그냥 폐기시켜 버리고 네.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네.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에 두 개 포인트 중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있는 사람만 비싼 집에 살아라. 그렇게 만들면 되고. 오케이. 그러려고 그러면 세금을 바꿔야 되는 예. 거죠. 또 하나는 예. 그 집이 나한테 내 집값까지 자꾸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집값이 올라가는 건 자기네들끼리의 리그야.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죠. 저는 이게요. 전세 대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얼마만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생겼던 게 솔직히 이명박 이거는 때. 이명박이라고 해서 네. 전세 대출은 박근혜 때부터 박근혜 생겼습니다. 때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네. 뭐 행복 대출 뭐 해가지고 전세 대출을 한 게 네. 박근혜 때 박근혜 굉장히 때였어요? 키웠어요. 그러면서 아. 자꾸 키운 거예요. 아, 자꾸 키운 게 집값도 올리고 전세값도 올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은행은 장사하고 그랬죠. 이거를 못 잡은 거야. 솔직히 문재인 그렇죠. 정부 때도. 그러니까 네.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잡으면 집값이 따라 내려올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네. 거품 위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야. 전세 대출과 맞아요. 그다음에 전세 대출과 여기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러면서 자꾸 받쳐 올리니까 네.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는 지금 전국구가 돼 버린 거예요. 서울의 집이 지금 서울의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의 집이 아니라 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갈아타는 집이 돼 버린 거야. 맞아요. 이 현상을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산의 부자, 광주의 부자들이 와가지고 네. 예, 한 채는 가지고 내 어차피 한 5, 60억 있으면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그럼요.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예. 거기에 집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고 거기는 작은 거 갖고 있어도 상관없고 아니면 전세 살아도 상관없고. 광주나 부산은 잘 안 오르니까. 또.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 거품이 쌓이고 올리고 그렇지. 올려서 지금 똘똘한 한 채의 모래성을 쌓고 있는데 이거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네. 한 번에 깨면은 이제 좀 또 이제 와장창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나니까 네. 이거 차근차근히 깨져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일단 세금 얘기, 세제 얘기, 그다음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에 대한 아. 재고, 예. 그다음에는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중에 이제 단계적으로 첫 번째, 가야 된다. 단계적으로 가야 돼. 절대적으로 로드맵이 필요해요. 그 대신 예. 방향은 일관돼요. 방향은 적어도 세제에 일관되고.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조금 아까 종부세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종부세를 도입을 했는데 예. 그때 저도 이건 재산세로 하는 게 맞는데 왜 종부세로 하나? 아. 왜 새로운 거 만들면은 다 왜 이렇게 왜냐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부세가 악마화가 됐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렇지. 각 자치구 구청별 여기는 또 구청별이에요. 그렇지. 근데 종부세는 전국세예요. 네. 그 왜냐하면 정부에서 국세야, 받아가지고 국세. 국세로 받아가지고 전국에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부세 효과가 있다. 일종의 배분세다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종부세가 그야말로 너무너무 때리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다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들어왔는데 보세요. 이명박도 없애지 못해. 그건 뭐냐면 이건 명분이 있는 세거든. 아. 그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종부세가 명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배 기능이라는 있기 명분이 때문에, 있다. 있기 때문에. 그다음 박근혜도 못 없애잖아. 아. 그러니까 약간 약화는 시키지. 아. 그다음에 필요할 땐 저쪽을 때릴 수도 있는 이 수단이야. 그러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니까 종부세를 강화를 한 거예요. 아. 근데 뭐 정말 종부세를 네. 종부세가 그래서 종부세를 근데 그때도 종부세 지금 솔직히 종부세는요 내는 사람도 많지도 않거니와 별로 안 되고. 많이 고쳐봤자 2조밖에 안 고쳐. 정말 아니 그리고 다 빠져나가 버리다. 아니 그 최근에는 5천억, 6천억밖에 안 고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윤석열이 들어와서 또 저기 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부세가 쓸데없는 나쁜 색으로만 보이면서 실제로 효능은 다 했다. 없어. 분배 기능이 예. 거의 없어졌다. 예. 그래서 저는 재산세로 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20년 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예. 지금은 여당이잖아. 그렇지. 여기도 많잖아. 과반 넘잖아. 과반 넘잖아. 과반 넘어. 그 노무현 때는 그걸 못했거든요.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대신 재산세로 하되 재산세의 나쁜 점이 뭐냐 하면은요. 왜 그렇게 각 구마다 자치구마다 개발 경쟁을 하느냐. 그거라니까. 다 재산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라니까. 세금 많이 걷어들일 수 있으니까. 예. 우리 구가 더 세니까. 예. 성동구 우리 더 많이 벌어들일 거야. 예. 강북구는 잘 못 벌어들여. 뭐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대로만 놔두면 재산세는 아주
나쁜 세금이 그러니까 양극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세금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자체 놔두면 안 되지. 아니 근데 다 국세로 바꾸면 안 돼. 아 그래? 그거는 또 이제 인센티브가 없어져. 아, 그래요? 모티베이션이 없어져. 그래서 네. 저는 묘수가 네. 제가 뭐 그냥 옆으로 제안하는 거는 네. 재산세로 다 합치되 네. 재산세 일부를 전국 국세로 쓰자. 그래서 정부에서 전국에 나눠주는 거로 하자. 예.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2010년부터인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서울에는 정말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솔직히 뭐 강남하고 요새는 서초구가 제일 돈 많아. 서초구하고 가는 금천구나 뭐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너무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 중에 70%까지만 구에다 인정해주고 30%인가를 이제 배분하는 거로 해주거든요. 각 구에. 그렇게 하는 거를 모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왜냐하면 저는요. 아니야 저도 굉장히 실용적이냐.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하는 게 싫어. 왜냐하면 종부세 아니 그거 봤자 2조밖에 안 고치는 세 가지고 맨날 그게 뭐 사람들을 나누고 무슨 뭐 부자세라는 둥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재산세로 다 모아와서 전공법으로 하고 그 대신 그거에 요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가령 뭐가 잘 안 되는 저는 납부 유예제 같은 것도 아주 유연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로 가지고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왜 뭐하러 종부세 논쟁을 매일 하냐고요. 제가 되게 실용적이죠. 예, 되게 막 뭐랄까 그러니까 끝까지 고민을 해보시는 적? 맞아요. 저는 왜냐하면 끝까지 고민을 싸워봤어. 이거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싸우다가 안 돼. 막 그런 거예요. 이쪽에 가면 또 두더지가 나오니까 이쪽으로 그러면서 진짜 그라운딩을 하시는 땅에 발을 붙여서 어떻게든 어떤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시는 게 그런 게 많이 보이시는데 제가 이제 그 마지막 고민은 그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러면 이제 한쪽에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른바 이제 조중동이나 경제신문에서 마지막에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야 부동산 가격이 그래도 인플레이션만큼 상승하는 게 좋지. 폭락하면 물론이죠. 나라 망하잖아. 한꺼번에 그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얘기하는 그렇죠. 거지. 그냥 다 동의 꺼지면 난리지. 다 동의하잖아요. 근데 당신들이 이렇게 이제 그 리버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났어. 근데 시장에서 격렬하게 반응을 했다고 쳐.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뭐 막 폭폭폭 떨어졌어. 니들이 책임질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로 오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이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참 근데 지금이 너무 환상적인 시기예요. 제가 이 모든 저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빛의 혁명을 이루었듯이 지금 여러 가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인 게 옛날에는 대안이 없었어요. 부동산에만 목을 메고 있었어. 그렇죠. 지금 주식시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것도 5,000비 효과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5,000비 효과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부동산으로다가 돈을 잠기는 거는 캐시플로우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그리고 당신이 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나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에다가 넣어두면은 뭐 매년 쓸 거 나옵니다. 이런 게 있잖아. 지금 대안이.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저기 한 대로 주식시장이 지금 오른다는 게 바로 실물 경제를 올리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일자리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에 관련된 또 다른 산업 대책과 일자리 대책을 만들면서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우리 두 개의 자산 양대 시장이 이제 조금 균형이 맞아갈 수가 있는 거야. 아직 5,000피라도 부동산의 몸은 요만큼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좀 되자 이거야. 이것도 조금 내려오고 그거를 이쪽으로 좀 가게 하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이 적기다. 뭐 주택 및 왜냐하면 일본 친구들이 굉장히 그 현명하게 그 친구들은 되게 5대5로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하고 저기를. 한국의 부자들도 5대5로 가지고 있어요. 부자들은 다 그래. 네, 부자들은 다 5대5로 가지고 있고 서민들만 8대2로 가지고 있지 뭐. 근데요. 네. 특히 일본은 그 IMF 있었을 때 네. 그야말로 거품이 왕창 터졌거든. 그렇지. 우리는 부동산 망했어도 그 정도까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몇 년 있다가 다시 또 복귀했어요. 네, 더 오르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불패 신화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셈이고 네. 일본은 정말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지금 뭐 빈집 문제라든가 인구 소멸 문제라든가 도시 소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그렇게 아직은 맞아. 아직은 그 정도까지 위기는 아닌데 이게 곧 한 2050년까지 가면 위기가 되거든요. 그거를 저는 이제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수인데 네, 그게 한 2028년 9년부터 꺾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경제활동 인구가 꺾이면 사람들이 체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요, 예. 가령 서울을 예를 들자면 예. 지금 서울의 오성훈 시장은 쓸데없는 랜드마크 같은 거 만들려고 정신이 없는데 예, 서울은 사실은 서울도 제일 큰 문제가 인구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서울이 뭐 맨날 인구 1000만 도시 하는데 인구 930만이야. 그래, 계속 감소했어. 이제 그다음에 900만 도시야. 그리고 예. 50만 되면은 지금 예측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몇 명이에요? 730만 명. 그래, 나도 떠나잖아. 아이러브 서울인데 근데- 나도 서울 좋아하는데 나도 근데 떠나잖아. 최경영은 떠나도 돼. 네. 근데 문제는 우리 PD 같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지. 이른바 생산 인구들이 떠나니까 문제인 거죠. 맞아, 맞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자리가 물론 재택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서울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 맞아. 대부분. 그러니까 교통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교통비에다가 또 돈을 내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부담 가능한 주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서울에 네. 이게 저기라는 게 지금 뭐 랜드마크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오세훈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저기 하는 건 서울이 정말 이건 오욕의 도시예요. 90 여전히 전국이 다 100% 주택 보급률 도시인데 서울만 94%야. 예. 이런 오명이 어딨냐? 자가보유율도 제일 낮아. 그럼 45%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잘 지어놓고 자가보유율은 여기에는 다 그렇죠. 외지에 있는 사람한테 집을 다 준 거야. 그렇지. 똘똘한 한 채로. 그렇죠.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면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뭐 부자들이나.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게 도시의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거지. 그렇죠. 그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일할 수 있게. 그래서 교통비에다 돈 들지 않게.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저는 뭐 여전히 서울의 가장 가장 큰 문제는 이 주택 부족 문제, 특히 부담 가능한 주택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게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일자리 문제죠. 뭐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을 뽑아야 되겠네. 그렇죠. 누굴까? 마지막으로 네. 이토록 서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 말씀. 책을 제일 읽어본 사람이 얘기해요. 아유 참네. 그래도 나 참네. 이토록 서울은 아하. 제가 좋아하는 서울에 관해서 문화적으로도 많이 담겨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좋더라고요. 아니 문화적으로더라니. 문화 그 자체인데. 그렇지, 그렇지. 이게요. 이게 이게 무슨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쓴 그런 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전문가로서 또 서울 시민으로서 제 평생에 담겨 있는 책이고 특히 지난 3년 동안 제가 이제 그 윤석열 김건희 시대를 겪어오면서 오세훈의 서울시장 시대를 보면서 속으로 칼을 갈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의 힐링 프로젝트였고요. 사실 그 책을 쓰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네 축으로 시작을 했어요. 공간 얘기. 당연히 이제 동네 얘기가 나와야죠. 그다음에 서울 사람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서울의 정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얘기. 네 축으로 했는데 우리 출판사 창비께서 정책은 넣으면은 제가 안 발린다고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거 뺐어요. 그리고 내가 정치도 빼자고 그러는 거를 제가 정치가 빠지면은 도시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지. 공간과 사람과 정치가 엮여져 있는 게
도시입니다. 그 잘못하면 그래. 유홍준의 나의 문화 답사하게도 돼. 그럼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르네상스 문화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르네상스 시대의 도시 국가의 패권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때 그러네. 가문들, 그때의 산업들, 그때 아. 왜 금융산업이 제대로 먼저 나왔나? 예. 얘네들이 왜 예술을 그렇게 잘 썼나? 왜냐하면 돈을 써가지고 자기네들의 이 경쟁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지 르네상스를 단순하게 예술 문화의 전성시대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네. 그것처럼 지금 서울을 보려고 그러면 서울의 정치를 이해해야 돼요. 또 마침 또 30년 됐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30년 지방자치 30년이니까 민선 5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기 좋았고 그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저의 첫 기억인 낙산 성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4대 문안에서 성저 심리 예전에 이제 그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그린벨트입니다. 성저 심리 마포 용산 뭐 성동 이런데 여기 그 다음에 강남에 나와 살다가 예. 이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제가 또 3본 신도시 출신이에요. 맞아. 그걸 또 설계까지 그거 한 사람은. 설계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수도권과 서울과 수도권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쓰기가 좀 좋았죠. 예. 그래서 재밌게 읽어주십시오. 서울에 보시면 좋고요. 설에 보시면 특히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이 책을 읽으시면은 제가 2가지 반응을 들었어요. 일단 자기가 걷는 이 길이 달라 보인다. 그렇지. 여기에 옛날에 전체가 다녔구나. 여기에 애신이가 여기서 다녔구나. 뭐 이런 얘기들. 예. 이런 거 같은 게 보이고 그다음엔 제일 웃기는 저게 뭐야. 요새 나도 죽기 전에 4대 문안에 살아봐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맞아, 집을 맞아, 보러 다닌다는 사람을 부쩍 많이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새 이제 4대 문안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렇지. 뭐 북촌, 서촌 그렇지. 뭐 예. 또 저기 요새는 중구나 이런 데도 굉장히 근데 저기 좋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집 나도 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막 찾아보고 이런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아까 그 주차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진짜 저도 딱 번뜩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4대 문으로 다시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확 그럼요. 들더라고. 근데 그때는 네. 임대로 가시면 돼. 그렇지. 왜냐하면요, 네. 저는요 임대를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 요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엔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평생 직업이 그렇지. 가능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강남에서 인근에 다니고 이게 가능했어요. 저도 요새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이 집을 지어서 35년 전에 이제 뿌리가 그냥 저 밑까지 닿았어. 왜냐면 금방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아파트라면 팔고 딴 데 갈 수도 네. 있는데. 근데 요새 같은 이 이동성의 시대에는 정말 부산에도 잠깐 가서 살아야 되고. 맞아. 뭐 왜냐하면 여기저기 놀고 다니면서 싶으니까. 다니기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이동성이 강한 시대에는 남의 집에 월세 전세로 산다라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꼭 자기 집이 내게 있어야만 된다는 꼭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올 때는 죽이면 되지 뭐 아니 들어와서. 에어비앤비 예. 1년 계약하면 돼. 예, 그런 싸게.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제 은퇴 계획 중에 하나가 지방에 있는 집하고 2년씩 바꿔 살기였거든요. 근데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일을 예. 하고 있어서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거로 가는 거가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서울시장 얘기를 많이 했지. 그것도 재밌어 합니다. 누구 찍으실지는 저기에 좀 드러날 것 같아. 누구를 찍어? 예. 왜요? 아니 김 박사님이 나중에 누군가를 찍을 거는. 제가 나갈지도 모르지. 저를 찍으셔야 될지도 모르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진짜 나오실 거예요? 아니 지금 뭐 거론은 대기는. 아니 이게 그냥 얘기. 왜냐면 저는 뭐 벌써 2번씩이나 나갔으니까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였고 지난번에 송영길 후보하고 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도시 전문가니까 항상 어떤 기대가 있지요. 그다음에 우리 또 특히 여성들이 좋아해가지고 저보고 나오라고 난리들을 치는데 제가 이제 맨날 그러죠. 아니 뭐 나가는 건 나고 돈 깨지는 건 나고 신다는 건 니네들이냐? 그런데 이거예요. 제가
다음 시장이 정말 좋은 시장이 필요하다는 건 확실하고요. 왜냐하면 오세훈의 설거지도 해야 되지만 솔직히 저는 박원순 시장이 말기에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난 10년을 정말 잘해서 미래로 가게 해야 되고 예. 이재명 대통령하고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지금 거론되는 후보가 솔직히 제 눈에는 좀 안 차요. 후보들이 네, 후보들이. 후보들이.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김민석 총리님께 나와달라고 막 부탁을 했었죠. 그랬구나. 그런데 이제 뭐 안 나오시는 게 이제 한 열흘 전에 확실해졌어.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기울으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지나면서 여러 얘기를 제가 라이브 할 거예요. 이거 라이브뿐만 아니라 제가 라이브에서 김진애 서울시장 출마할까요? 이거 가지고 라이브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서 댓글 김진애 남겨주세요. TV도 네. 예,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가끔씩 저도 15만이요. 예, 아니 라이브 이렇게 저 40만 넘었어요. 아, 저는 네. 프로가 아니잖아. 여기 네. 프로잖아. 아니 그 라이브 그 하실 때 밤에 주로 하시더만요. 저는 8시에 예, 가끔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거 저는 여기에 최경영 TV에 예, 이광수 또 뭐 최상욱이 네. 부동산 관련되는 것만 봅니다. 고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국가 건축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얘기하신 게 얘기 네. 드린 게 예. 조금 뭐 왜냐하면은 이제 굉장히 혼탁해질 테니까는 이거 가지고 할 테니까 조금 바르게 되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 걸 생각을 하고요.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편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후보들도 이렇게 골라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럼요. 여기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네.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여튼간에 집 하나에 목숨 거는 시대는 아닙니다. 맞아.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얘기 드리면 됩니다. 예. 집 하나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새는 자산 증식과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지. 때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 그다음에 강남 아파트 30억 이거에만 막 목숨 거면 인생이 슬프잖아. 30억이 아니라니까 50억, 90억이라냐. 90억. 아니 자주간 슬프잖아. 집 가격만 이야기하는 거는 슬퍼. 그럼요. 예. 그 뭐야 그 인생이 재미없잖아. 네. 예.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예. 함께 이토록 서울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여러분들 저기 적토마의 진짜 적토마의 해 건투하시고요.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업 2026년. 고맙습니다. 복 많이 김진애 받으세요.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